자연적 과정이 광물을 형성한다. 자연적 과정이 광물을 형성할 때 방법은 여러가지 방법이다. 어떤 방법이 나오는지 대략 읽어보면 한 2가지 방법이 나오는데 그거는 그때 가서 생각해 보도록 하고, 예를 들어서 뜨겁게 녹은 바위 물질, 이게 뭐라고도 불리우냐면 마그마라고도 불리우는데 식는단 말이야. 언제 식지? 그 마그마가 도달할 때, 지구 표면에 또는 표면 아래에 트랩이 되어 있을 때, 트랩이라고 하는 것은 갇힌, 표면 아래에 갇혀 있다는 얘기는 이제 표면에 도달하지 못하는 거지. 이제 그때도 식는단 말이야. 자, as if 접속사, even if 접속사, 문제는 해석이지. 마치 뭐뭐처럼이라고 번역이 되기 위해선 if 앞에 as가 붙고, as가 아니라 even이 붙었을 때는 번역 조심해야 돼. 비록 뭐뭐 하더라도. 조금만 더 확대해서 설명하자면, 마치 무엇무엇처럼은 as if로 나타낼 수도 있지만 as though로 나타낼 수도 있고, 비록 뭐뭐 하더라도는 even if 말고 even though. 아니면 여러분 잘 알고 있는 although. 자, 이런 걸로 나타낼 수도 있지, 그지? 이제부터는 해석이란 말이야. 마그마가 식을 때는 언제 식냐면 표면에 도달했을 때 식거나 아니면 표면 아래에 갇혀 있는 것처럼 식나 갇혀 있더라도 식을까? 갇혀 있더라도 식는 거야. 누가 번역해도 그 번역이 자연스러우면 여기서 접속사는 마치 뭐뭐처럼 as if가 아니라 비록 뭐뭐 하더라도 even if가 맞지. 자, 시험에는 뭐로 나올 수도 있다고? even though로 나올 수도 있고 although로 나올 수도 있고. 다만 despise로 나오면 안 돼. 왜 안 될까? despise라고 하는 건 전치사란 말이야. 그런데 뒤에는 엄연히 주어 플러스 동사로 구성됐거든. 그러니까 이렇게 접속사를 써줘야지. 아무리 뜻이 비슷하다고 하더라도 전치사를 써버리면 안 된다는 얘기가 되지. 넘어갈게. 마그마가 식잖아. 그렇게 되면 얘네들이 잃어버린단 말이야. 열 에너지. 열 에너지를 잃게 되면 얘네들이 서로 움직이는데 어떻게 움직이냐면 더 가까이 움직여. 그러니까 원자들이 따닥따닥 붙는 거지. 그러면서 이제 결정이 만들어지는 거야. 서로 더 가까이 움직인다. 움직이는 거를 꾸며주니까 동사를 꾸미는 거고, 동사를 꾸미니까 부사가 필요해서 이렇게 li를 붙여줘야 될 것 같은데, 지금 er 혹은 more를 가지고 무슨 급을 만들었냐면 비교급을 만들었거든. close를 가지고 비교급을 만들 거냐, closely를 가지고 비교급을 만들 거냐. 자, 우리한테 필요한 건 부사야. 왜냐면 동사를 꾸며야 되니까. 화면 오른쪽에 close라고 하는 건 형태 변화 없이 형용사로도 사용되고 부사로도 사용되고 전부 다 거리 개념. 얘네들을 부사를 만들겠다고 li를 붙이면 부사는 부사인데 의미가 바뀌어. 거리 개념이 아니라 정도 개념으로. 지금은 마그마가 식으면 열 에너지를 잃어버리고, 열 에너지를 잃어버리면 원자들이 서로 가까이 이동한다고 그랬지. 동사를 꾸미는 부사가 틀림없는데 의미는 가까이, 가깝게 거리 개념이 나와야 돼. 거리 개념이 나와야 되기 때문에 close라는 부사를 사용해야지 closely라고 하는 정도를 나타내는 부사를 사용하면 안 된단 말이야. 이해되니 무슨 말인가? 그래서 여기서는 er를 그냥 close에 붙여야 되는데, 그렇다고 얘가 형용사는 아니고 부사로서의 close라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지. 부사라고 하더라도 li를 붙이면 의미가 이상해진다라는 얘기야. 이렇게 해서 마그마가 식어 열 에너지를 잃어 원자가 서로 가까이 이동해. 그때부터는 결합하기 시작하는 거란 말이야. 결합을 해서 뭐를 만드냐면 화합물을 만들게 되는 거지. 이와 같은 과정에서 서로 다른 화합물의
원자들이 주어 배열을 하는데 동사 뭐를 배열하나? 목적어 나와야지. 원자가 배열하는 것은 남들을 배열하는 게 아니라 자기 스스로를 배열한다고 봐야 돼. 누가 봐도. 이 얘기는 목적어가 사실은 주어와 동일 대상이었다는 얘기고, 주어하고 목적어가 서로 같을 때는 목적어 자리에 일반적 목적격을 쓰는 게 아니라 반드시 themselves를 붙여서 제기대명사를 쓰게 되지. 다들 알고 있을 거라고 믿고, 이렇게 해서 이제 서로 다른 합성물의 원자들이 스스로 배열을 해서 하나의 패턴을 구성하게 되는데, 이 패턴이 첫째는 반복적인 패턴이고 명사를 꾸미자. 두 번째는 질서 있는 패턴이다. 명사를 또 꾸며야 돼. 질서 있는 패턴이다. 명사를 꾸미기 때문에 여기서는 엄연히 무슨 사 개념이 나와야 되냐면 형용사 개념이 나와야 되지. 형용사를 만들기 위해서 지금부터 이 li를 붙일 거냐 말 거냐. 보통 우리가 li를 붙이면 부사가 된다라고 생각을 하거든. 그러니까 여기서는 형용사가 되기 위해서는 li를 붙이지 않고 그냥 원래 형태로 써야 될 거는 같은데, 문제는 말이야, 여러분들 li가 붙어도 어디 뒤에 붙었느냐에 따라서 기능이 달라지고, 형용사 다음에 li를 붙여야 전체적으로는 부사가 돼. 그래서 이제 뭐뭐 하게 이렇게 번역이 되지. 그런데 만일 명사 뒤에 li를 붙이잖아? 그때는 오히려 형용사가 된다고. 뭐뭐 한 이렇게 번역이 된단 말이야. 몰랐던 사람은 알아둬야 돼. 지금은 li가 붙긴 li가 붙었는데 어디 뒤에 붙었냐면 order 뒤에 붙었고, order라고 하는 것은 질서라고 번역이 되는 명사야. 아, li를 지금 명사 뒤에 붙였구나. 그러니까 형용사가 되는 거지. 우리한테 필요한 건 형용사가 필요한 거지 명사가 필요한 게 아니거든. 그래서 이때는 li를 붙여서 형용사를 만들어주는 거지. 해석은 질서 있는. 얘가 이제 뒤에 나오는 패턴이라는 명사를 꾸며서 질서 있는 패턴 이렇게 들어간단 말이야. 이해되었지 무슨 말인가? 이렇게 해서 마그마에 존재하는 마그마 속에 존재하는 원소의 유형과 양, 이 두 가지가 뭐를 하냐면은 결정을 하는 거야. 스페링 잘 보고, determine과 undermine 중에서 뭐가 결정하다? determine이 결정하다. undermine이라고 해서는 손상시키다, 훼손시키다. 그래서 안 되는 거고, 얘가 뭐를 결정하나? 어떤 광물이 형성될지를 결정한다. 아, 그럼 봐봐. 맨 첫째 줄에서 자연 과정이 광물을 형성할 때 여러 가지 방식으로 형성한다고 그랬지. 그러면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 어떤 광물이 형성될지를 결정하는 게 바로 마그마 속에 존재하는 원소의 유형과 양이라 그랬지.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여러 가지 방식 중에 하나가 바로 뭐냐면 원소의 유형과 양이라는 얘기가 되지. 이해되니 무슨 말인가? 그럼 봐봐. 자연이 마그마를 형성하는 여러 가지 방법이 존재한다 그러면서 최초로 언급된 게 마그마에 존재하는 원소의 유형과 양이 어떤 광물을 형성할지를 결정한다 했기 때문에 이게 바로 자연과정이 마그마를 형성하는 여러 가지 방법 중에 한 가지 방법이라는 얘기지. 이해됐니 무슨 말인가? 자, 올라갈게. 자, 또한 결정의 크기, 크리스탈 하게 되면 보통 결정이라고 하는데, 그렇게 해서 크기가 주어 형성하다라는 동사 앞에 대신 나왔다는 얘기는 주격관계대명사. 이 주격관계대명사가 결정을 꾸미는데 결론은 어디까지? 여기까지. 형성되는 결정의 크기,
자, 주어가 완성됐으니까 여기가 동사. 왜 여기가 동사가 돼야 되냐면 how라는 의문사 다음에 마그마라는 새로운 주어와 식는다라는 동사가 각각 S2, V2를 만들어서, 그러면 결국 사이즈를 S1으로 보면은 depend를 V1으로 봐야만 S1, V1 첫 번째 문장, S2, V2 두 번째 문장을 중간에 의문사를 가지고 간접 의문문을 형성하는 문장 구조가 돼서 그래. 그럼 여기가 동사라는 얘기는 결국 ing를 가지고는 동사를 만들 수 없으니까 s를 붙여서 현재형 동사를 써야지. 이렇게 해서 형성되는 결정의 크기, 이 크기는 의존하고 달려있는데 마그마가 얼마나 빠르게 식느냐에. 예를 들어서 마그마가 천천히 식지. 그랬을 때 형성되는 결정은, 자, 이번에도 동사 앞에서 주격관계대명사가 앞에 나오는 결정을 꾸미고, 그렇게 해서 결정이 주어가 되면 결론적으로는 여기가 동사가 돼야 돼. 왜냐하면 뒤로는 더 이상의 동사가 나오질 않기 때문에. 그러면 아까 문장 구조처럼 여기도 동사의 현장이 나와야지 ing나 투부정사가 나오면 안 되겠구나. 마그마가 식을 때 천천히 식잖아. 천천히 식게 되면은 결정이 어떻게 돼? 커져. 그렇게 해서 육안으로 볼 수가 있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지. 여러분들 투투용법이라고 많이 들어봤을 거야. 반면에 여러분들 이너프투용법도 들어봤을 테고. 그러니까 문장 속에 투가 있든 이너프가 있든 뒤에는 투부정사가 만나는데 문제는 해석이지. 투투용법으로 들어가게 되면은 너무 뭐뭐해서 뭐뭐 할 수 없다라는 부정적 인과관계가 나오고, 이너프투용법으로 들어가게 되면 너무 뭐뭐해서 뭐뭐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긍정적 인과관계가 나오지. 자, 이제 인과관계가 부정이어서 할 수 없느냐, 인과관계가 긍정이어서 할 수 있느냐, 이 문제거든. 근데 원인은 뭐냐면은 굉장히 크다라는 얘기야. 결정이. 상식적으로 결정이 크게 되면 육안으로 볼 수가 있겠니 없겠니? 볼 수가 있지. 그러니까 여기서는 어떤 해석이 나와야 되냐면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긍정적 해석이 나와야 되고, 그러면 이거는 인과관계 긍정이라서 이너프투용법으로 들어가지 투투용법으로 들어갈 수가 없다는 얘기가 되지. 이해됐니? 무슨 말인가? 자, 마그마가 식는 속도가 천천히 식을 때 결정의 크기가 커져서 눈으로 볼 수 있다고 했는데 그 이유가 바로 뭐냐면 원자들한테는 시간이 충분해서 얘네들이 서로 따닥따닥 붙는 거지. 원자들이 따닥따닥 붙을 시간이 충분하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원자들이 붙어서 결정의 크기가 커지는데 식는 속도가 슬로우, 느릴 때. 반면에 식는 속도가 읽어보면 알겠지만 굉장히 빠를 때, 그때는 원자들이 붙는 속도가 붙을 만한 시간적 여유가 없어. 원자들이 서로 결합할 만한 시간적 여유가 없기 때문에 결국 결정의 크기는 이렇게 작아질 수밖에 없다는 얘기가 되는 거야. 대충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지? 그래서 마그마가 천천히 식을 때는 얘네들이 시간이 충분하기 때문에 충분한 시간 서로 따닥따닥 붙어서 만들어진 결정의 크기는 어떻게 될 수밖에 없다? 더 커질 수밖에 없다 그랬지? 이너프를 가지고 뭐를 꾸며야 되냐면 타임이라는 명사를 꾸며야 돼. 여러분들 이너프가 명사를 꾸밀 때는 반드시 명사 앞에 붙는다? 왜 그럴까? 이너프가 명사를 꾸밀 때는 이너프가 형용사의 기능이거든. 그리고 형용사가 명사를 꾸밀 때는 명사 앞에 붙지? 형용사는 부사를 꾸밀 때는 이너프가 부사의 기능이고 정반대로 뒤에 붙는다고 생각하면 돼. 그러니까 여기서는 명사라는 이너프를 꾸며야 되는 거니까, 타임이라는 명사를 꾸며야 되니까 명사를 꾸밀 때는 이너프가 형용사의 기능이라서 앞에 붙지 이렇게 뒤에 붙는 게 아니라고. 그래놓고 이제 마그마가 식을 때 어떻게 식냐? 빠르게 식는다. 그렇게 되면은 형성되는 결정의 크기는 되게 작다. 작으니까 이때는 쉽게 눈으로 볼 수가 있을까 없을까? 눈으로 볼 수가 없다는 얘기지.
그럼 이런 식으로 광물이 만들어지게 되면 광물이 만들어지는 또 다른 방식 중에 하나는 바로 마그마가 식는 속도라는 얘기야. 빠르게 식느냐 느리게 식느냐에 따라서 결정의 크기가 작아지느냐 혹은 커지느냐. 자, 그러면은 자연히 마그마를 형성하는 여러가지 방법 중에 하나, 두 번째 방법이 뭐냐면 마그마가 식는 속도. 이해되었니? 무슨 말인가? 일단은 그 다음 페이지로 쌤 넘어갈게.